창사 6주년을 맞이한 나라의 TV가 갈수록 구독료 후원 성원이 줄어들어 운영상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후원 성원을 기대하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9시간 20분의 영장실질 심사 끝에 이날 오전 2시 23분쯤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기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이재명은 즉시 석방되었는데요. 기각 판결 내용을 보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 모든 게 이재명 편의대로 처리해준 기분이 많이 들어서 유창훈 영장판사에 대한 여러 말들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연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재명은 이날 오전 8시 31분께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녹색병원에서 출발했습니다. 단식 회복 치료를 받고 있는 이재명은 지팡이를 짚은 채 병원 입구를 나섰고 오전 10시 4분께 서울중앙지법 서관 후문에 도착했습니다. 이재명이 영장실질 심사를 받게 되면서 과거 2017년 3월 30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 심사 직전 했던 발언도 다시 회자되어 비아냥을 쳐받고 있는데요. 이걸 유창훈 영장 담당 판사 앞에서 들어보이고 싶습니다.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구속이 안 되면 이 나라가 민주국가,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걸 온 세계에 알리는 꼴 아니겠습니까? 구속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범죄가 엄청 중대하고 관련 사범들이 전원 구속된 상태고 본인이 범행을 중요한 부분, 뇌물죄 부분 부인하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증거 조작이나 증거 인멸이 충분히 의심되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고 출국할 수도 있죠. 증거 인멸 우려만 있어도 구속하는 거예요. 고위공직자니까 도망가겠냐? 그렇게 따지면 높은 사람일수록 돈 많은 사람일수록 점점 더 오히려 우대받는 사회가 되는데 그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죄 지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본인이 부인하고 있으면 사실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판단해 봤을 때 죄를 진 게 맞구나 하면 그걸 밝히기 위해서라도 구속해야 된다는 게 형사소송법입니다. 부인하니까 더 구속해야 되는 거죠. 명백한데. 이렇게 말했던 이재명. 지금 이재명은 자신이 했던 과거 발언과 달리 자신의 구속영장엔 발악질하고 좌파졌으니 태생이 내로남불 좌파일 수밖엔 없구나 싶습니다. 한편 이날 이재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약 9시간 2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7분쯤부터 이재명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에서 열린 영장심사는 오후 7시 24분쯤 종료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속 여부에 대한 결정을 기다려야 할 망연자실에 있는 이재명 얼굴을 보니 재명아, 이제 그만 자수하고 광명 찾길 바랍니다. 김어준 수준과 맞먹는 좌파 스피커 유시민이 이재명이 구속된다면 옥중공천도 불사하라며 부추겼고 이재명은 유시민 발언 영상의 좋아요를 클릭하며 유유상종의 어글리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리가 쪼를 이유도 없고 이재명 대표는 중요한 사람이죠. 저는 만에 하나라도 영장이 발부되어서 구치소에 간다 하더라도 또 구속적부심 또 신청하고 법적으로도 계속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당대표직도 내려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옥중 출마도 하고요. 옥중 결재도 하고요. 이건 기싸움이에요. 기본적으로. 기싸움에서 밀리면 그 순간에 이제 진영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다음 공천장은 이재명 당대표 명의로 나갈 거다 이렇게 말을 했던데 그게 그 사인이라고 보고요. 그냥 쎄어라 재명아 그냥. 유시민 수준이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소위 민주파리 하는 586 운동권들의 실체인데요. 이들은 모든 시시비비를 진영 논리에 입각해 판단합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유시민이 옥중 결재 옥중 공천을 주장하고 이재명이 해당 발언 영상에 좋아요를 누른 것과 관련 참 손뼉이 앞뒤가 맞고 참 끼리끼리
같은 분들끼리다라는 점에서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냐고 질타했습니다. 비명 이상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아주 그냥 국민들이 보실 때는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거예요라고 비꼬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 상식에 맞추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노력을 정치 세력이 해야지 그게 어긋나면 국민들의 어떤 심판이 내려지겠냐며 국민 심판을 우려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날 유시민은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에 대해 토론하던 중 2030 남자애들한테 말하고 싶다. 이 사태에 그대들의 책임이 상당 부분 있다며 2030 여성 유권자는 지난 대선 때 충분히 자기 몫을 했다고 성별 갈등을 유발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안 놀아주는 게 답이라고 봐요, 저는. 같이.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정치인들 중에서 가서 대화를 시도해봤잖아요. 대화 안 되잖아요. 그 쓸데없는 짓을 뭐하러 해요? 나 이거 듣고 우리 보고 쓰레기라고, 쓰레기야 니들 라고 나는 말해주고 싶어요. 저는 2030 남자 유권자들한테 좀 말하고 싶어요. 이 사태에 그대들의 책임이 상당 부분 있다는 거를. 저는 뭐 아부하기 싫습니다. 양두구육에 양머리 걸어놔서 개고기인 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양고기가 아니라는 걸 다 알게 되었잖아요. 그때 여성 유권자들은 충분히 자기 몫을 이미 지난 대선 때도 했고요. 속았으면 이제는 깨어나야죠. 그대들도 그대들 몫의 책임이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책임을 제대로 하시오. 이에 국민의힘은 청년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했다며 유시민을 맹비난했습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허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 남성 모욕하는 구제의주의자 유시민 작가님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청년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 시대에 뒤떨어진 혐오주의자처럼 취급해온 것은 유시민 작가님께서 어용 지식인으로서 열렬히 지지하셨던 정부였다며 이런 참담한 모욕을 해놓고 그 당을 찍어주길 바란다면 염치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허나 의원은 아직도 화염병 던지던 청춘을 회고하니 절망적이라며 사회경제적 하강의 시대, 초경쟁이 일상화된 시대, 온라인이 일상의 공간이 된 문화적 배경 등 다양한 맥락을 단숨에 소거하고 하물며 그 시대적 맥락에 일조해온 세대로서 송구하다는 말은 못할 망정 훈계나 하는 그 꼰대력에 감탄한다고 비꼬며 그저 세상을 향해 5호 통제라 외치는 노제문동권 중년만 보일 뿐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니 청년들에게 뇌썩남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건국 75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시가행진에 시민들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시가행진에 직접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국군의 날 행사를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으로 만들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시가행진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숭례문에서 광화문 일대에서 펼쳐졌습니다. 170여 대의 대규모 장비가 동원돼 국군의 날 시가행진 분열이 진행된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이제야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 않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2월 빌렘 알렉산더 국왕의 초청으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합니다. 이번 네덜란드 방문은 1961년 한 네덜란드 수교 이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우리 대통령의 국빈 방문인데요. 대통령실은 26일 이같이 밝히며 국빈 방문의 구체 일자는 추후 공지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작 공산사회주의 국가 아니면 후진국과 외교전을 펼쳤던 문재인 좌익 정권이랑 비교가 저절로 되지 않나요? 종북 친북 좌파들이 통곡할 두 가지 소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적 행위를 찬양, 고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 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26일 국가보안법 7조 1항, 5항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반국가 단체를 규정한 2조와 이적 단체 가입을 처벌하는 7조 3항에 대한 헌법 소원은 각하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북한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탈북민 단체가 지난 2020년 말 헌법 소원을 제기한 지 약 2년 9개월 만에 나온 결정인데요. 헌재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 판정에서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위헌을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다수 의견으로 제한되는 표현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할 국가 형벌권까지 동원한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명수 좌익 대법원장이 꺼지니 헌법재판소가 비로소 제 모습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